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아이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안녕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내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매년 말 반복되는 보육 예산 갈등,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집단 휴원을 결정한 연합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고른 뉴스, 농업발전 예산입니다.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농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농업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552억 원이었는데요. 내년에 588억 원이 됩니다. 36억 원이 올랐네요. 생산유통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 융자에 570억 원 정도를 쓰고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보증보험료 지원에 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70년대 미국의 여성 포크 가수죠. 리타 쿨리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e are all alon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당장 내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맞벌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집단 휴원을 결정한 연합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진환입니다. 예, 회장님 내일부터 정말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 예정된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오후 3시쯤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저희 민간연합회 시도회장단을 초청해서 협상을 할 의사를 지금 아침에 피력에 와서 제가 지금 응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로는 그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며칠 동안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십니까? 예, 원래는 26일부터 5일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상을 좀 할 시간도 갖고자 해서 이틀 줄여서 내일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흘간이군요. 네네, 3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휴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민간어린이연합회 소속 회원이 약 14,000여 회원인데 그중에 만여 곳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여 곳 정도. 그 전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약 1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77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52%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네, 한 70만 명 정도. 네, 77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77만. 네. 사실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뭐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당장 봐줄 수 없으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아이들을 볼모로 좀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건 극단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정부와 또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번 일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그렇고 예산 측면에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시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이런 취지를 좀 공감하시면서 감수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부모님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휴원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통해서 교사들의 8시간 근무제 요구사항 또 전국에서는 요구사항을 주장을 하는 걸 저희가 이해하고 동조하면서 약 3분의 1 정도 교사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은 등원시켜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지금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최소한의 불편은 좀 편의는 좀 열어놓고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휴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 양질의 보육 환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그런 거죠? 지금 영아반이나 누리과정의 지원비나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합니까? 네, 첫째로 누리과정 보육비 대통령께서 30만 원 내년에 지원하고 약속하셨고 금년에 27만 원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에 22만 원도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 아이당인 거죠? 예, 한 아이당 3, 4, 5세 한 아이당. 근데 내년도에는 22만 원조차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서로 지금 핑퐁 게임을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누리과정 얘기하시는 거죠? 네, 누리과정 예산.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번 달 안에 편성을 약속을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정부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0, 1, 2세 영아반 보육료의 경우도 지금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 10%에서 1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표준비용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적어도 10%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예산 문제잖아요. 내년도 배정되는 그 예산의 문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집단운동에 나서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방침 그대로 간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지원액이 0원 이대로 줄까요? 글쎄요, 정부가 뭐 그렇게까지 막다른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학부모도 불안한 것이죠. 정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아반 0, 1, 2세 그 지원비 같은 경우는 동결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지난 9월 초에 당정 협의를 해서 3% 정도 인상하겠다고 약속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동결 편성돼 있고 오히려 전체 총액은 감소돼 있습니다. 물론 자연감소분을 빼더라도 맞춤형 보육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가지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이니까 뭐 양질의 보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예산적으로. 누리과정 전체 그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그 중앙 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총액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누리과정 교육감님들 말씀은 3조 8,500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기준이었거든요. 3조 8천억 원이. 아니 이번 보도도 좀 그렇게 제가 그저께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3조 8천에 4조 정도 되는 금액을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하라고 하니까 뭐 법률적으로도 부담 의무가 있네 없네 하고 예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국회에서는 그 정부 중앙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애초에 입법이 됐었으나 올해 5월이었죠.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네요. 보니까. 고쳐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 못하겠다 하는 시도교육청들 속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감들은 모법에는 의무조항이 없는데 시행령만 고쳐서 의무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을 떠나서도 예산적으로 절감해서 편성해라고 하는데 절감할 예산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혼란과 부담을 왜 어린이집 운영자, 교사, 학부모가 져야 되냐 이런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중앙정부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도 조그마한 불편을 좀 감수하고 저희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이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총 96% 정도의 전체 보육 예산을 감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교육부로 이게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서 최근에 저출산 문제 대책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제를 좀 줄인다든지 다양한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정부의 이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보육료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그 보편적 전계층 완전 무상보육이라는 그 정치적 슬로건이 실현 불가능한 게 입증됐으므로 이제 소득 계층별 차별 지원 형태를 취해서 하위 60, 70% 저소득에 대한 완전 국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상위 30, 40%의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교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보육을 원하신다면 적정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부가 돈을 지불하든 학부모가 지불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적정 비용 부담 없이 지금 현재 양질의 보육을 요구하는 거는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말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런 저가 보육료 상태에서 이만한 보육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그 기적의 원천에는 말이죠. 특히 민간 보육 교사들의 노동의 희생을 담보로 특히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보육을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10분 이상 못 쓰고 한 달 월급이 120~130만 원. 이런 상태를 놓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서 지금 공정무역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노예 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 노동을 통해서 우리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한 거고 학부모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민간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재 제도, 유치원하고 차별받고 있고 국공립어린이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저희가 슬로건을 내거는 교사와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단체 행동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더 좀 공감이 되고 서로 교통하면 좋을 텐데 일단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 내리겠다.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은 정말 어떻게 저희는 될까요? 어이가 없죠. 저희 주장이 8시간 보육제, 8시간 근무제를 보장해라. 교사의 최소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보육으로 대우해달라. 그 제도 개선해달라. 요거를 수년째 하는데 수년째 제도 개선 외면한 채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법적 처벌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회가 건전한 발전도 어렵고 보육 발전도 어렵고 양질의 보육 기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특히나 불법성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노동권에 보장되는 연차휴가를 일시에 쓰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불법 운운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걸 불법이라고 처분하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처분 이전에 제도 개선의 순수성을 이해하시고 제도 개선의 요구가 타당하다면 그걸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 또 국민들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특히 학부모들 양해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 사이에서 교사들과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쥐어짜이고 있다. 이런 지금 고통의 호소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사는 하인섭입니다. 오늘 저는 32년 전 강원도 철원 대성산과 접근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 이병장한테 힘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랜 사업의 실패로 긴 시간 실의에 빠져 힘겨워했는데 이제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이 시작한 일이 잘 됐으면 합니다. 자네라면은 반드시 우리 솔개 소대원답게 높이 비상하리라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구 승리 전후의 모든 회원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김광석의 일어나 신청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하인섭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본인도 자기 생활하기 바쁠 텐데 이렇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마음씨, 또 주위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이런 용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인섭 씨께 중국어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힘내라 사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하인섭 씨의 힘내라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입니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앞서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 잊지 않으셨죠? 자,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충분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들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제공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는 시간이죠. 수도권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분양 광풍이에요, 사실. 과열 조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틈새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뭔가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그 사업 주체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예. 분양받을 때는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또 잘만 운영하면 이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예. 일단 조합원 자격은 지역 내 시군구 외에도 인접 시도단위 광역생활권에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면 되고요. 예.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상품으로 애용되고 있고요. 예. 요즘 분양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틈새 상품인 빅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조합 자체 결성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이 결국 시행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른 부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이제 토지 85%를 확보하면 예. 일반 분양과 관련된 추가 조합원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저렴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처럼 요즘 인식이 되면서 최근 지역주택조합도 많이 늘었다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33개 사업장 21,431가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14곳 1,396가구가 주택지역조합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주로 동작구, 흑석동, 상도동 이런 일대에 시행이 많은 편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충남이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에서도 분양시장이 붐업되다 보니 틈새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투자 열풍이 또 불고 있는데 지역 주택 조합, 허위 광고나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이제 사두면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이제 로열층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 또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는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허위 과장 광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전매 거래도 흔한데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만 양도할 수 있고 전매할 수 있지만 사업 승인은커녕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가짜 입주권이나 물딱지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위험 요소가 있네요. 특히 이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한다든지 또 주택 가격 외에 수수료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주택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불법이 좀 자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좀 더뎌지면은 리스크는 조합원한테 가게 되는 구조라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인데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정부도 지난 10월 19일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년 이제 30만 쌍이 결혼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패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신혼부부의 주거지의 48.7%가 전세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한 해 공급되는 물량이 특별공급 전세임대 포함해도 2만 5천 가구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 급등, 매물 부족 문제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층이 결혼을 지연시키게 되면 출산율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결혼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가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거 문제로 푸는 방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출 한도를 좀 높였더라고요. 1억 원에서 1억 3천, 지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그 대출 한도를 떴는데 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거 만원과 저출산의 문제를 이렇게 대출을 늘려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장은 전세 계약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제 가계대출을 팽창시키고 또 전세시장 교란하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이미 저금리 장기화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시장에 판이 새로 짜이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늘려봤자 전세 매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세금 상승을 부추긴다.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 수요자들에게 정책자금 대출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세금을 오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이렇게 복지 정책이 필요할 때마다 자격 완화라는 손쉬운 해법에 의존하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지를 때 누가 더 형편이 어려운가를 놓고 경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적어도 좀 1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방화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만나한 밥상터 모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쌈 싸먹으면 야들야들해 맛있겠지 지금.
맛있지. 비료 주고 물을 잘 줘서 잘 먹고 잘 크더라와. 아이고 잘 먹고 잘 크더라와. 잘 크더라. 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벌레가 아침에 일찍 먹고 쏙 들어가 땅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화육 종합사회복지관의 이희성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희 늘만나 한밥상터 모임은요. 지금은 저희가 옥상에서 작물 재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끔씩 복지관에서 하는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제 판전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여하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니까 서로 모여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배추 잘하는 거, 물 주는 거, 배추 아이고 밤치가를 많이 컸구나 이런 거 좋아서 참여했어요 나는. 이렇게 키워가지고 맛있게 해서 우리가 놀아먹기도 하고 여기 복지관에 어르신들 반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서 한 게 참 좋지 않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까지 늘만나 한밥상터 모임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서울시 강서구의 한 복지관 내 주민 모임에 다녀왔네요. 늘 만나 한밥 상터 회원들이었습니다. 늘 만나 한밥 상터, 참 이름도 정겹죠. 복지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밥상을 매개로 꾸린 모임입니다. 매일 점심 같이 먹고 복지관 공터에서 텃밭도 일구고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있어도 우리 마을 개념은 없어졌잖아요. 참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들이 늘어나는 정겨운 풍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앤 가펄클의 그 사이먼이죠. Sleep Sliding Away.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이죠.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자, 요즘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추세에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5%, 그리고 진료 수입은 50%나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천만 원, 나아가 억대의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거나 의료 사고가 났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 부도덕한 의료인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이에 대응을 했는데요. 진료비 공개로 바가지를 막고 통역 등 서비스의 질을 올려서 본격적으로 의료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관광객을 오는 2018년까지 연 4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보면 서울시는 일단 민간 의료기관 50곳과 협력을 맺어서 내년부터 진료비 또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의료 관광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12월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로 볼 수 있는 서울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열어서 의료업체와 의료관광 코스, 관광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는 통역 코디네이터 풀을 구성해 지원합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전후에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코스, 또 안티에이징 코스 등 이 주제별로 관광 코스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개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강남의 한 유명한 병원을 직접 찾아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대책만 보면 정말 글로벌 의료 관광의 어떤 메카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자, 서울 인사동, 북촌, 서촌 이런 데 가보면 크고 작은 공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예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인의 솜씨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러한 공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관광 상품으로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예. 우선 재료 구입과 홍보, 상품 개발, 배송 등 이런 모든 과정을 영세한 1인 공방들이 말씀하신 인사동이나 북촌, 서촌 이런 곳에 많은데 예. 영세한 1인 공방들이 이런 걸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공예단지 지원센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지원센터는 150여 개 공방이 밀집한 인사동과 북촌, 삼청동 일대에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남산 한옥마을, 연남동 등에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2017년에는 서울시립대에 서울공예 아카데미를 설립해 스타 공예가를 키우고 2018년에는 풍문여고 자리를 개축해서 서울 공예문화박물관을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공예 상품을 접하고 살 수 있도록 시내 69곳에 신규 프리마켓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공예문화사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수식어라고 해야 될까요? 각 도시마다 브랜드가 있는데 서울은 하이서울이죠. 그동안은 하이서울이었죠. 네, 이게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서울을 대체할 서울시 새 브랜드가 서울광장에서 2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시민 1000명의 현장 투표로 탄생합니다. 네. 서울시는 최종 후보로 3개안을 공개했는데요. 어우러짐을 강조한 I 서울 U, 또 역동성을 담은 서울링, 또 친근함을 강조한 서울메이트, 우리 보통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소울메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친근함을 강조한 서울메이트, 이렇게 3개안을 최종 후보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브랜드는 사전에 투표한 50%, 또 시민 심사단 현장 투표 25%, 그리고 전문가 심사단 현장 투표 25%를 합산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내일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새 브랜드를 선포하며 하고 나서는 바로 현장에서 축하 공연, K-팝 공연도 펼쳐집니다. 왜 하필이면 그럼 10월 28일이냐? 네. 10월 28일은 조선시대 정도전이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한 날이자 또 이날을 서울 시민의 날로 서울시가 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 좋은데 다 영어라서 좀 한글 우리말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브랜드가 탄생할지 기대해 보고요. 서울시가 가을에 걷기 좋은 낭만적인 한강길을 소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은 그런 계절. 가을이죠. 네.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멀리 갈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한강길을 걸어보면서 한번 가을을 느껴보시는 어떨까 싶어서 서울시가 7곳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난지 갈대 바람길입니다. 강변 물놀이장에서 생태수지원까지 이어지는 1.7km 코스인데 주변에 난지 캠핑장이 있어서 가을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반포대교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강을 따라 걷는 반포 수변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버드나무와 갈대, 물 억새, 갯벌들, 수풀엉이가 흐드러져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또 이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가 음악과 조명에 맞춰 공연을 하면서 낭만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고덕 자갈길, 이 고덕 수변 생태공원에 있는 3km의 생태 탐방로인데요.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어서 웰빙 산책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네, 뚝섬 한강공원 오솔길이 있고요. 예. 강서 습지 생태공원의 강서 물새길, 또 암사 생태 산책길, 또 잠시 수중보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소리가 듣기 좋은 어도 탐방길도 있으니까요. 한번 네.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수도권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미세먼지에 가을바람이 더해져 각종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과거엔 중국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마스크 착용이 수년 사이 우리나라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햇빛 쨍쨍한 그날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빅 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골라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